오늘장 랭킹5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키워드에 집중해 볼까요? 두 분과 함께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시죠. ISN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랭킹 열어보기 전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있고 금요일 이벤트도 앞두고 있어서 두 분께 시장에 대한 질문 먼저 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위원님께 먼저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지금 특히 외국인 선물 매도세도 거세고 2,500선에서 또 막힌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전에 조정이 좀 많이 깊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복인가라는 생각하실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대한 일단 진단 먼저 부탁드릴게요.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외국인들이 그 현선물에 있어서 특별하게 어떤 뭐 방향성을 나타내지는 않았었어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다시피 최근에 선물을 급격히 매수한 날 다음에 또 팔았고 이걸 또 현물과 연계해서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2,500선에 부딪히면 지수가 조금 밀리는 현상들이 작년 말부터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작년 7월 이후부터 2,500선 부근만 오면 밀리는 현상들이 안타깝게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나타난다는 건데 저는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수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바는 아니에요. 2,400 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밀리기 시작한다라면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종목에 이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수까지 신경 써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그동안에 MTN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 지수가 버텨지다 보니까 형이 버텨지다 보니까 개별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장을 마련했다라는 그 취지로 말씀을 좀 드려왔는데 이제 2,500에서 2,400 내려오면 지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또 2,400에 대한 지지 여부에 대한 또 고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개별 종목들이 버티기 좀 어려울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실적이 여기서 만약에 어닝 쇼크가 나오는 종목들이 분명 생길 거예요. 어닝이 이제 긍정적인 게 나오는 종목들, 지금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일부에 대해 섹터들은 긍정적이지만 쇼크가 나오는 대형주들이 나타나면 지수를 또 한번 출렁거리게 할 가능성이 있죠. 당장 내일부터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시작되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지수는 조금 우리가 관심권을 높여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방을 뚫어내는지보다 아래쪽에서의 흐름 지지 여부도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삼성전자 잠정 실적 이야기를 해주셔서 위원님 연결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우리 삼성전자 잠정 실적 내일 발표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를 것 같아요. 쇼크 안 좋을 거다라고 다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나오는 실적인데 삼성전자의 실적 좋았다고 사실은 주가가 플러스인 적은 또 많지 않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시나리오로 이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할까요? 일단 내일은 숫자 하나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문별로 어떻게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과연 뭐 반도체 주력이 반도체지만 최근에 휴대폰이 더 잘 팔리고 있는 부분들도 일부 있거든요. 종합적으로 나올 것인데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하나만으로 움직이는 삼성전자는 아니죠. 오늘 실적에 대한 어떤 전혀 예측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2%대 밀렸다라는 것은 결국 수급 논리다라는 것들인데 자 만약에 지금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하고 있는 한 영업이익이 1, 2조 대 정도라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낮게 나오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일단은 실적이 이제부터 시작이 되고 그거부터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상징적인 의미 있다. 또 오후에 또 LG전자 실적 나오죠. LG그룹에 대한 잠정 실적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과연 그러니까 낮아진 눈높이를 부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게 만약에 낮아진 눈높이보다 좋게 나온다라는 호재보다는 낮아진 눈높이보다 적게 나왔을 때의 악재가 지금은 더 민감하지 않을까. 우리가 호재에 민감할 때가 있고 악재에 민감할 때가 있는데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악재에 더 민감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 그리고 지수 향방에 대해서 관심 높으실 테니까 대표님께도 이어서 이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잠정 실적 대기하는 지금 이 순간에 삼성전자가 후반으로 갈수록 역시 많이 밀리거든요. 지금 이렇다고 한다면 외국인의 매도세도 촉발이 되고 있고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시선으로 지금은 진단을 하실까요? 일단 이제 오늘 그 기술주들은 아무래도 어제 미국의 기술주들이 상당히 조정을 좀 받았고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한 이틀 정도 나오면서 성장률 위주의 기술주 조정은 상당히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영향을 받고 특히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현재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 장기적으로 들어왔던 물량들은 거의 지금 현재 매집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 차익 물량과 선물 옵션 거래와 연계되어 있는 혹은 차익 거래
거래와 연결되어 있는 프로그램 물량들이 지금 계속해서 단기 유발 그 변동성을 유발하고 있는데 오늘도 역시 삼성전자가 2%대 조정을 받지만 사실 그동안 지난 한 주여 동안 외국인들이 매수한 폭에 비해서 오늘 그 외국인들 매도 물량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투신권에서 아마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리 경계 심리상 먼저 매도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가 조정 폭은 있지만 크게 흔들리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다만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지금 외국인들 차익 매물이 단기 스윙 종목, 테마, 이슈 종목들 위주로 차익이 크게 났던 종목들 위주로 최근에 매도폭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와 단기가 전략이 완전 다른 상태에서 시장에 좀 접근해야 된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요것만 잠깐요. 지금 특히 반도체 경기에 민감한 소부장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특히 매크로 이슈 관련해서 미국에서 고용 지표 발표도 앞두고 있으니까요. 대표님께 이어서 질문 드리면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는요. 상부 대형주의 영향을 크게 받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일단은 보류 의견일까요? 일단 코스닥에서 지금 보시면은 2차전지 소재와 특히 이제 반도체에서 후공정, 장비, 패키징 업체들 쪽으로 급등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2차전지 소재와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이라면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맞고 그 외에 IT 부품, 예를 들면 MLCC나 카메라 모듈이나 PCB 같은 종목들은 최근에 급등 나갈 반복을 하고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상승폭이 뭐 월등히 많았던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업황에 대한 그 바닥론과 함께 장기적인 투자라면 코스닥에서 대형 중에서 뭐 IT 부품과 관련된 종목들은 보유를 좀 하시고 그동안 차익이 그동안 크게 나왔던 2차전지 소재나 반도체 후공정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위주로 비중을 좀 줄여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 둘러싸고 있는 이슈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바로 내일 발표되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향방 이에 대한 아이디어 좀 많이 얻어봤습니다. 이제 랭킹 하나씩 좀 열어보면서 더욱더 깊이 있게 시장 이야기해보죠. 자, 먼저 5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유난히 이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주에 대한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호재 넘쳐납니다. 대표님께 요 질문 드릴게요. 이번 주에 처음으로 의견을 들어보는 거니까 먼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4월 주도주의 가능성도 시장에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분위기 보면은 코스닥이 흔들리는데도 지금 바이오에 대한 매수 열기가 살아있다라는 거에서 투자 분위기가 더욱더 잡혀가고 있다. 이런 시선 가져도 될까요? 일단 이제 당장 모멘텀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헬스케어 업종, 제약업종 자체가 어쨌든 경기 방어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조금 불안해지고 증시가 경기 방어적인 측면이 좀 부각이 될 때, 이 헬스케어 업종이 조금 당연히 모멘텀을 좀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주 넘어가면 이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되는데 실적과 관련돼서 성장주들은 많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 우려감을 바닥으로 돌리지 못하면 상당히 이제 주가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와 있고 반면에 이제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는 상당히 제한적인데 기기라든지 2차전지 소재 일부라든지 기계업종 일부라든지 이걸 제외하면 그렇게 실적이 좋은 그 섹터가 많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헬스케어 업종은 신약 출시와 관련된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실적에 대한 개선도가 지금 현재 좀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을 본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방어적인 업종 이 두 가지로 헬스케어 업종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전에 우리가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상당하게 그 제약바이오 쪽에 모멘텀이 불었던 팬데믹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아니라 혹은 신약과 관련돼 있어서 임상에 들어가는 그 코스닥 중소형 종목들이 아니라 실제로 실적이 좀 받쳐줄 수 있는 대형 제약사 위주의 신약 모멘텀이 지금 이제 출시가 임박했거나 출시가 되고 있는 종목들을 좀 압축해서 보는 전략이 필요하고 오늘도 보시면은 대부분 그런 대형 제약사들 위주로 주가 탄력이 좋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베팅을 한다라기보다는 안정적인 카드가 있다면 그쪽으로 노려보는 전략은 괜찮다라는 조언을 주셨어요. 위원님께도 이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 어제도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셨고 주 초반에서도 이번 주에는 금요일까지는 제약바이오주 분위기 괜찮을 겁니다라는 아이디어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바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내일이 금요일입니다, 위원님. 다시 생각해보면 서서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확정할 때 더 기대는 많이 하면 안 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오후인 걸까요? 조금 오후부터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오전만 하더라도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움직이지 않을까. 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는 게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그러니까 내일 잠재 시점 일단 잊어버리시고요.
삼성전자가 2%가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LG노텍이 4%가 빠지고 네이버가 3%가 빠집니다. 최근에 이런 수치 보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엔 또 없는 최근에 것 이런 같아요. 수치를 못 보셨을 거예요. 저도 처음 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좀 낯섭니다. 우리가 뭐 2차전지가 올라가네, 뭐가 올라가네 막 얘기하더라도 삼성전자나 제가 말씀드린 종목에 대해서 딱 봤을 때 별로 신경 쓰는 건 아니었는데 지금 좀 저는 약간의 심각성이 좀 있다라고 봐요. 지수가 좀 무너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제약바이오도 오늘 못 버틸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대형주 위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대형주를 갖고 계신다라면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특히 셀트리온 3인방이라든지 한미그룹주에서 이제 삼성바이오까지 왔기 때문에 이거는 최소한 내일 다음 주까지는 갈 수 있지만 중소형 제약사들을 갖고 있거나 그 제약바이오 쪽을 본다라면 우리가 저는 이 트리거가 3월 말에 일단 감사보고서에 있어서 조금 안 좋은 기업들이 일단 솎아내졌잖아요. 근데 이제 실적 시즌으로 오고 테마가 같이 엮여가는데 오늘 일단 장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다면 대형주들은 그래도 여러 가지 뭐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대형주 아니라면 이제는 조금 개별 종목도 안에 있어서의 흐름들 오늘 벌써 뒤처지는 종목들이 나오죠. SK그룹주들 뒤처지기 시작했고 이런 것들을 시장을 예측보다는 있는 그대로 읽어내시고 거기에 대응하시는 것도 중요한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이렇게도 위원님 볼 수 있을까요? 카카오 네이버도 그렇고 사실은 제약바이오도 금리 상승기에 피해를 많이 봤던 종목인데 그 종목에 대해서 지금 매물이 좀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금리랑 연결시키지 마시고요. 네. 지금 금리는 미국이 한 차례 정도밖에 금리 인상을 못 할 거예요. 많아야 한 2차례? 우리나라도 한 차례 정도. 이제 금리에 대한 얘기는로 접근하셔서는 안 돼요. 실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실적으로 접근하시는데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가 바닥에서 한 10% 올랐다가 다시 오늘 더군다나 오늘 같은 정도의 장대 음봉이다. 최근에 우리가 저는 이렇게 봐요. 오늘 정도의 봉의 크기 만약에 여기서 끝난다라면 극단적으로 작년 10월 이후에 이 정도 봉의 크기는 한 5개가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렇다면 더군다나 오늘 지지선이 20만 원 깨지는 상태에서 이 정도 봉이다. 이거는 이 자체적으로 어떤 성장주의 개념, 금리의 개념이 아니라 일단 지수 자체가 무너지면서 아무래도 대형주 중심으로 매물들이 나오고 있다. 투심이 많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이렇게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계속 좀 대안을 찾는 노력 꼭 필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나오는 키워드에서 대안될 만한 종목 뚜렷하게 보이는지 계속 흐름 이어나가 보도록 하죠. 자, 원전 이슈 어제 이 시간에 커버해드렸습니다. 오늘 리스크가 해소된 것인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재생에 대해서 기대감 가져가도 될지 좀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대표님께 신재생 좀 넓게 먼저 질문을 가보도록 할게요. 지수의 흔들림과 같이 연동해서 봤을 때 그래도 잘 버텨준다라는 생각이 신재생 안에서는 오늘 풍력 쪽 미국 IRA 수혜주로 엮인 종목들은 그래 좀 가는 듯 하거든요. 대안의 성격으로 종목의 빛은 조금 계속 빛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제 단기적으로 모멘텀 좀 받았다라고 봐야 되고 이번에 그 IRA에 관련돼서 미국이 세부 세칙을 발표를 했고 이게 이제 4월 18일부터 이제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 뭐 2차 전지나 2차전지 소재, 자동차, 신재생 에너지 득실을 많이 따져서 말씀을 드렸는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그 주가가 조금 이번 이 이슈로 조금 들쑥일 수 있다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우리가 이미 그 IRA 관련돼서 많은 부분들이 주가에 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관련되어 있는 신재생에너지주들이 작년 그 연말부터 거의 다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 조정을 좀 충분히 받았고 지금 이제 이 수혜가 좀 비롯된다면 만약에 2차전지 소재처럼 지금 주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라면 접근하기 어렵겠지만 주가가 이미 충분히 조정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거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 좀 유효하다라고 좀 봐야 되고 다만 이제 미국과 관련되어 있는 이 IRA 수혜가 집중될 수 있는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증설되고 있거나 혹은 적어도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의 비중이 북미가 좀 높아야 되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고 그렇게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 솔루션 관련된 하나 큐셀 자회사나 혹은 CS 윈드처럼 전체 영업이익 중에서 55% 이상이 미국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위주로 앞쪽에서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시장이 어려울 때 일단 그 단기 모멘텀은 좀 될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원전 관련돼 있는 부분은 풍력이나 태양광은 조금 모멘텀이 좀 다르다라는 부분을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 원전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미국과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사실 미국이 작년부터 원전 관련된 정책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원전 관련된 부분에서 미국이 직접적으로 지금
수주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거나 건설을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폴란드 원전처럼 미국이 수주한 이유는 이전에 그 미국 원전을 우리나라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회 수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전 관련된 부분을 수주를 하면 전체 수주 금액에서 이익분에서 우리가 기술 이전적으로 미국에 이제 지급하는 이런 구조로 좀 되어 있어서 그 전까지는 미국이 오히려 우리나라 원전 수출을 뒤쪽에서 장려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하지만 작년 후반기 폴란드 원전부터는 미국이 바로 직접 수주를 해버리는데 이유는 건설 능력이 없으면서도 수주하는 이유는 수주를 해서 우리나라를 하청업체 구조로 진출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고 그렇게 보면 전체 쉐어에서 우리가 주가 돼서 미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것과 지급하는 것과 미국이 주가 돼서 우리나라가 하청업체로 들어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그 마진율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미국 업체들과 지금 부딪히는 이 부분은 단기에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대통령실 쪽에서 원전 수출 이상 없다라는 코멘트를 남기긴 했는데 리스크는 여전히 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투자자분들은 봐야 된다라고 조언해 주시는 걸까요? 결국은 미국 업체가 같이 진출하겠지만 우리가 7이 되고 미국이 3이 되느냐 혹은 미국이 7이 되고 우리가 7이 되고 미국이 3이 되느냐 미국이 7이 되고 우리가 3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요즘은 포인트로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가 팔로우업은 해드릴게요. 위원님께도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신재생 봐도 되는 건지 사실 오늘 CS 윈드에 대한 흐름을 좀 많이 주시하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나 요즘은 변동성이 워낙 크기는 한데 한 종목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뭐 뚜렷한 뉴스가 안 왔는데 이렇게 동요되는 종목인데 대안 성격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요, 위원님. 저는 단기적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예. 저는 원전과 관련해서는 이지원 대표님과 의견을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웨스팅하우스에서 우리한테 지금 안 된다라고 얘기한 건 우리가 그들한테 의견을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수출해도 되느냐? 라고 하니까 웨스팅하우스가 안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근데 무슨 이게 왜 수수세 이상이 없는 거죠? 우리가 그들에게 허락을 요구했고 그들이 허락을 안 해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수출을 하죠? 아직 풀리지 않은 거다. 풀리지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봐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독자 기술 개발이다라는 건데 그러면 미국 측에서는 이거를 지금 폴란드 같은 경우도 소송을 걸었잖아요. 그럼 소송을 걸면 이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 동안 멈춰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손을 들고 폴란드를 넘겨버린 거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이다라고 이겼을 때는 미국 측이 아니다 그러면 결국 국제적인 소송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 보셔야 된다는 거. 근데 제가 이 부분 원전은 저는 조금 과거부터 MTN에서 단 한 번도 좋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매출이 일어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 대신 신재생은 좀 길게 봐야 된다는 게 지금 일단 지수가 조금 주춤하면서 이런 쪽들이 빠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IRA법만 보지 마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300조를 투자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들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만드는 전원이 무엇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처럼 신재생 에너지 쓰지 않는다라면 유럽의 수출이 불가능합니다. 아리백이라는 여러분들 그 무슨 영화에 나오는 단어처럼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신재생 에너지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 충족이 돼야 유럽의 수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투자가 삼성전자의 300조 클러스터와 동시에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 굉장히 글로벌 스탠다드죠. 이런 부분들이 여기서 아직까지 원전이 확고하게 들어간 건 아니에요. 원전을 좀 인정하고 유지하는 부분들이고 물론 이제 국내 원전이 또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보다는 우리가 가장 가능성 있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장기적으로 국내에서 해야 되고 현대차라든지 다른 쪽도 포항제철도 마찬가지, 포스코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쪽도 신재생 에너지로 에너지원을 쓰지 않는 이상 유럽부터 시작해서 수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장기적인 관점의 접근도 여러분들이 하시고 오히려 이렇게 주가 출렁거릴 때 만약에 지수가 좀 조정받으면 좀 며칠 조정받겠죠. 그럴 때 이제 이런 관련들이 큰 폭으로 빠진다라면 오히려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군요. 관련된 이슈들 정리를 좀 해봤고요. 저희 이제 한 단계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3위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큰 종목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일단 2차 전지주 이야기하면서는 대표님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게요. 사실 삼성 SDI의 변동성을 보면서 뭐 BMW와 스텔란티스가 파나소닉과 손을 잡았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나오는 게 재료가 되냐? 요걸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요, 대표님. 오늘 지금 상황을 보니까 지금 2차 전지 셀 3사의 하락 그리고 좀 사이즈가 큰 종목들의 흔들림은 지수와 연동해서 오늘은 봐야 되는 걸까요? 아니면 뉴스와 연결고리를 찾아야 될까요? 일단 뭐 둘 다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자체가 사실 2차전지 소재와 2차전지는 조금 계속해서 구분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 소재는 사실 이제 너무 주가가 과열된 양상에서 뭐 급락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좀 비중을 줄여 나가야 되는 과열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주가 탄력폭이 그렇게 강하진 않았습니다. 삼성 SDI가 에코프로와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지긴 했지만, 예를 들면 뭐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분리해서 보고, 예를 들어서 이제 전략적으로 본다면 2차전지 소재가 조정을 받을 때 2차전지가 여기서 딸려서 같이 내려간다면 오히려 2차전지는 그럴 경우에 그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 기회로 좀 활용해 보는 전략도 괜찮다. 다만 2차전지 소재가 어디서 고점을 형성할지 어디서 급락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은 수급 논리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탈이나 어떤 그 단기 모멘텀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오로지 수급 논리이기 때문에 이 수급이 언제 꺾이느냐에 따라서 지금 등락이 워낙 하루 단위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고점을 논하기보다는 내가 어떻게 전략적으로 비중을 줄여 나가는가 여부를 좀 판별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2차전지 그 파나소닉 관련된 이슈가 나왔던 부분은 뭐 조금 인상적인 부분이 있지만, 사실 뭐 우리 2차전지 업체도 그렇지만 파나소닉 자체가 지금 뭐 어그레시브하게 그 시장 마켓을 넓혀가는 그런 리딩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원통형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파나소닉에 분명한 기술력이 있고, 최근에는 이 그 테슬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2차전지 가격, 배터리 가격을 좀 낮춰서 저가형 모델을 출시하겠다라는 의지가 있는데, 이 저가형 모델을 출시할 때 아마 중심이 되는 그 2차전지가 원통형 배터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인 측면에서 유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파나소닉이 특히 원통형 배터리에서 대형화되는 부분에서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아마 혹은 미국의 그 BMW가 접근하는 전략은 아마 이런 저가형 모델에 관해서 어느 정도 파나소닉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 같고, 이게 뭐 전체 전기차 시장을 좌지우지할 만큼 뭐 큰 포션이냐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어서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희 실적 시즌 임박해서 실적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데, 에코프로의 잠정 실적 공시가 4월 11일로 지금 공시가 나왔네요. 사실 소재 섹터 안에서는 에코프로가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주 화요일 날 잠정 실적 발표됩니다. 어떻게 소화가 되고 어떤 방향성 저희 지금부터 좀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이번 이제 실적 시즌의 특징을 보면, 지금 이제 미국이 우리와 회계 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실적이 조금 더 빨리 발표되는 기업들을 보면 가장 큰 특징이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되는 몇 안 되는 업종들, 그러니까 미국으로 치면은 뭐 기계 업종이라든지 자동차 업종의 일부라든지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그 섹터들은 지난주부터 급락을 합니다.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실적이 가장 안 좋을 걸로 혹은 사상 최악의 실적이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미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상당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실적이 좋을 걸로 예상되는 종목은 오히려 실적 시즌이 다가가면서 차익 매물이 몰리고 있다라고 좀 인식을 해야 되고, 반면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어느 정도 1분기가 저점이 아니냐는 저점론이 형성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우리가 실적 시즌이 맞이하는 이 증시의 구간이 증시가 상당히 상승하거나 그 좋은 형태에서 나온 구간이 아니라 굉장히 급락을 1년 반 이상 이어가는 가운데서 여기가 저점이냐 아니냐는 논란이 될 정도로 저점에서 지금 그 나오는 실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거꾸로 해석하는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실적이 좋을 걸로 기대되는 종목은 오히려 주가 등락을 좀 더 조심해야 되는 실적 시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2차 전지 둘러싼 이야기를 쭉 들어봤고요. 2위로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대해서 주목도를 높여야 할까요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씩 터지는 미중 갈등 조정 시 매수해도 될까? 이렇게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 이 질문을 드릴게요. 위원님, 사실 오전에 좀 테마성으로 떠오른 종목이 히토르 관련주 그리고 UMA 관련주였었는데 이쪽이 거래량이 더 붙고 있거든요. 저희 주목도 지금 서서히 높여서 관련된 이슈 팔로우업도 괜찮은 전략이 될까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배팅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히토류 같은 경우 지금 이제 핵심이 뭐냐면 히토류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거든요. 네.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이 히토류 관련해서 전 세계에서 특허의 약 90%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뭐냐면 이 희토류를 생산을 금지하겠다라는 게 아니고요. 전 세계에 묻혀 있는 그 희토류의 중국은 30%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채굴하고 할 수 있는 기술의 대부분을 중국이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산량이 많은 겁니다. 중국이 하는 것은 희토류를 안 팔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을 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가 마비가 됩니다. 완제품을 사라 이거죠? 완제품을 사든지 네. 아니면 우리 기술을 쓰지 말라라는 거기 때문에 다른 업체들이 그 특허를 뭐 이용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완제품을 사라는 얘기는 아니고 특허를 쓰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우리 거기 앞서갈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의 수혜를 본다? 저는 이거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워딩을 보면 제조 기술에 대한 수출 규제를 추진하겠다라는 거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중국이 지금 쓸 수 있는 미국이 가장 우려하는 비장의 카드예요. 이 특허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 이게 시작이 되면 국내 업체들이 수혜를 본다? 글쎄요. 어떻게 수혜를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전 연결고리를 전혀 찾을 수가 없다는 거고 이렇게 된다면 히토리 대란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우리가 사소한 요소수 가지고 우리나라 화물차들이 다 멈추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의 악재이지 이건 호재는 아니다. 바꿔서 그럼 질문 드릴게요. 뭐 어느 쪽이 반사 수혜를 받을까요?가 아니라 네. 사실은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리면 피해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이 국내에선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히토류 관련 뉴스의 주목도를 높여야 되는 섹터가 그러면은 어디가 될까요? 전반적이죠. 전방위 산업이 다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기 모터에 관련된 부분들이지만 일단 중국이 쓸 수 있는 카드는 무궁무진하죠. 하나둘씩 꺼내겠죠. 왜냐하면 자국 내 산업도 필요하니까 하나둘씩 꺼내겠죠. 근데 이렇게 된다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국내 업체 입장에서는 가장 시급한 게 뭐죠? 재고를 일단 쌓아놔야죠. 재고를 쌓아놓으면서 다른 대체제를 찾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호재가 나타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우리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해야 된다라는 조언까지 받아봤고요. 계속해서 1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전에 강에서 뽑았는데 이슈가 있어서 빼지는 않았습니다. 저희 실적 호전주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가 시각 긍정적입니다. 1분기 실적 좋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가능성 높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점점점이라서요. 대표님. 이 점점점 어떻게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해석을 해야 될까요? 사실 뉴스의 무게를 본다면 한 번씩 튈 것 같은데 외국인 사모으는 거 보면 한 번 갈 것 같은데 라는 심리가 발동할 자리거든요.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일단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물론 이제 이전에도 우리가 그 몇 번 이 부분을 언급했을 때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강조를 계속 드렸고 기아차 같은 경우도 그 이 시간에서 언급드린 이후에 주가 상승폭이 상당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적인 투자자 관점에서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서 주가가 좋아지는 대표적인 섹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2차전지 소재 그리고 자동차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좀 한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수급에서는 조금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하고 어디를 유지를 하냐라고 본다면 자동차 업종은 일단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는 자동차와 반도체 쪽으로 접근했던 외국인들은 일단 장기 물량이라고 봐야 되고 단기 등락에 그렇게 크게 개의치 않으면서 매집량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유는 뭐 자동차와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으로 조정을 받기도 했지만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는 보면 지금 전기차와 친환경차, 하이브리드차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상당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기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나오는 매출과 영업이익 규조에서 시가총액을 봤을 때 이게 적정 가격이냐 논란이 될 정도로 가격이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외국인들의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좀 매력적으로 보일 거고 물론 이제 실적 발표 위에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올 수 있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일부 나올 수는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섹터들 물량들은 제가 봤을 때 크게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실적 시즌 발표를 앞둔 전후에 차익 실현 일부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일부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별로 흔들리지 말고 좀 장기적인 시각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이번에 그 IRA라는 가장 큰 산을 하나 넘었기 때문에 이 반영되는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악재에서 가장 큰 부분이 어느 정도 주가에 이제 이미 녹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지금 전기차와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에 하이브리드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대표님 이전에 지난달에만 기아를 제 기억이 맞다면 3번 추천을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제시해주신 목표가가 95,000원이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그러면 여기까지 도달하기 전에 무언가 조치를 해야 된다는 조언 주시는 걸까요? 제가 볼 때 단기적인 투자자라면 아마 지금 정도에서 차익 실현 욕구가 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실적 발표를 앞으로 좀 불안한 나는 단기적으로 나오는 차익 매물을 싫어라고 하시면 여기서 비중을 좀 줄여서 대응을 하시면 되고요. 뭐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뭐 굳이 물량을 좀 줄일 필요가 있을까 싶고 다만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 등락률은 앞으로 좀 바뀔 수 있는 그 구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비중을 현대차와 기아를 어느 정도 맞춰서 갈 거냐 부분을 좀 고민해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는 좀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도 질문을 드릴게요. 자동차 쪽에서 뉴스가 계속 굵직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흘려보낼 수는 없어서 계속 주목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완성차 쪽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번외해서 뭐 부품, 렌트카 조금 더 의견을 파장해서 저희가 투자 의견을 가져야 될까요? 완성차에 좋은 얘기가 나오는데 왜 다른 걸 보죠? 여기가 너무 더뎌서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지금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죠. 오늘 제가 아침에 8시 50분에 기아 리포트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 이제 이전 대표님 추천하신 기아가 올해 33%가 올랐어요. 지금 계산해 보니까. 기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올해 지금 이제 실적 나올 거 5개 재벌 그룹 중에서 가장 실적이 잘 나올 게 현대기아차입니다. 긍정적인 게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올라가는 폭이 작다고 이게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은 여러분들이 현상을 보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고 있는 겁니까? 요즘 마음이 많이 다 급해지신 그렇죠. 거는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사실이에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증권가에서 뭐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사야 됩니까? 사야 됩니까? 라는 얘기가 나오죠. 물어보죠. 자, 여러분들 투자를 팩트를 보고 하십니까? 마음을 보고 하십니까? 저는 현대기아차에도 왜 불안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왜 굳이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실적이 잘 나올 거고 외국인들 사고 있고 주가 올라가고 있는데 왜 딴 걸 보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견도 없는데 증권가에서 지금 뭐 중고차가 좋다고 그러나요? 아니면 뭐 부품이 좋다고 그러나요? 아무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왜 글로 가죠? 그래서 저는 그냥 있는 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는 물론 가는 게 좀 더딜 수도 있고 지수가 무너지면 같이 무너질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딱 상황을 놓고 보면 지수가 무너지는데 유일하게 버티고 있죠. 외국인들 사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원픽과 투자 의견을 좀 마무리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위원님께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릴게요. 오늘 원픽은 없으시더라고요. 대신에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 보면서 오늘장의 포인트는 오후의 마감까지 뭘로 가져가야 된다? 일단 조금 변동성이 좀 커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금 비중을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좀 찾아야 되고 약간의 시장의 변화를 잘 보셔야 돼요. 2차 전지에 대해서도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그동안 지난주 금요일부터 한 종목만 올라왔던 종목들이 오늘 없어요. 두 번째는 오늘 그렇게 이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악재가 아닌데도 시장이 지금 반응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2차 전지에서 미미한 변화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보시고 일단 시장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이 3% 이상 빠진다? 이건 단기 조정이 들어갔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알겠습니다. 리스크 관리에 빨간불이 좀 켜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경계 심리를 조금은 키워야 된다라는 조언과 들어봤고요. 이지원 대표님, 저희 원픽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짝에서 어느 쪽에서 원픽 고르셨을까요? 저도 방금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지금 일단 그 종목 접근에 있어서 첫 번째는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기준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아마 이제 단기 매도 신호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먼저 생각을 좀 하시고 오늘 원픽 종목은 셀트리온인데 이걸 단기적으로 접근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형 제약사의 그 대학주에 접근을 하시면 적어도 7월 이후까지는 보유를 하실 수 있다는 분들만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실적이 반영되고 신약 모멘텀이 들어와서 실제 주가를 부양하는 모멘텀으로 그 확장되는 시기가 저는 5월 이후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선매집한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분할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을 접근을 하시는데 적어도 중장기적으로 보유하실 분들만 접근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격 대응은 지금 현재 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한 22만 원 선까지는 좀 잡고 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최소 중기 이상 스윙 관점으로 길게 가져가기 때문에 목표가는 그 이상으로 좀 보고 있고 손절 가격은 직전 저점이었던 14만 원 정도 언저리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분할로 5월 이후까지 대응한다면 적어도 진입을 3-4번, 4-5번 나눠서 진입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이 모이는 부분이 오늘 좀 많았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지금 이 위치에 대해서 노란색 경고 깜빡이 켜드렸다는 부분까지 체크해 보시고요. 오늘 랭킹5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용주 MTN 전문위원 ISN 이지원 대표 두 분과 함께 랭킹5 진행했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